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다중 클래스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진 분류만 했었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0 또는 1뿐이 없었습니다. 그죠? 라벨이 0 또는 1만 갖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만약에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우리가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결국에는 로지스틱 회귀의 일반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어서요, 보통 소프트맥스 회귀,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고양이, 개, 아기 병아리, 이런 인식. 즉 고양이를 레이블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2, 그리고 아기 병아리는 3. 그러면은 사실 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4라고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야겠죠. 그와 같은 내용을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여기 하나, 그리고 2번 강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3번 병아리, 베이비 칙이 여기 있고요. 나머지 제로는 이 어떠한 것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클래스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C로 쓰는데요. Number of classes. 지금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레이블링을 봤을 때는 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C 클래스 3 이상의 그러한 클래스 개수를 갖는 이러한 분류 문제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즉 여기 지금 입력이 들어가서 Y가 출력이 나오는 데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 레이어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드의 개수가 보통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하나였었는데 출력이 여기서는 N 마지막 층은 이렇게 대문자 L로 쓰니까요. 얘는 지금 4죠. 그리고 이 4는 사실은 나누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 C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엘리멘트가 뜻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 요소는 확률 값으로 봤을 때 X가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others일 확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probability of cat given X, 주어진 것이 캣일 확률. 세 번째는 probability of dog given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probability of baby chick이라고 BC 약자로 쓸게요. given X. 즉 각각의 그러한 카테고리가 들어왔을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요 모든 확률은 합이 썸메이션 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확률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Y는 마지막 Y 횟수로 얻어지는 우리가 프레딕션 값은 사이즈가 4x1 사이즈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 지금 클래스 개수만큼의 노드를 갖는 출력층, 이때 사용되는 이러한 값을, 그리고 확률 값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층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마지막 층이 결국에는 이 레이어 L이 되는 거죠. 이 레이어 L번 층의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입력으로부터 각 층은 리니어한 연산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층에서의 G 값이 먼저 계산되어야 되겠죠. G
L 값이 계산되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중치 매트릭스를 어디다가 이전에 그 계산된 바로 이전 액티베이션 값 L-1 층의 액티베이션 값 더하기 B의 L을 더해준 이런 식으로 G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G를 액티베이션 함수에 넣어야겠죠. 즉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일단은 그 인터미디어트 계산 과정으로 중간 과정으로 t라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의 이 지수 부분에다가 이 g 값에 그 g 값은 사실은 그 벡터거든요. 이 벡터에 해당되는 gl의 값을 지수로 하는 이러한 그 함수식을 계산해서 t에 넣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수 부분에 들어간 그 소위 그 벡터는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입니다. 요소별 연산이에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그 엘리멘트에 대한 값이 지수로 사용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 과정이었고 t는요, a의 l, 그 액티베이션 된 결과 AL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 지수에 이 GL 값을 넣어서 계산한 그 익스포넨셜 함수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즉 i는 1부터 4까지 그 t 서브스크립트 i를 다 더해주고요. 그리고 그 분자에는 익스포넨셜 g의 그 l 우리가 그 소위 지수 부분에 벡터를 갖고 있는 이 값을 그대로 다시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학적인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 그때 좀 명확하게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엘리멘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A의 그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A층의 액티베이션 그 i번째 노드는 그 하나하나의 값이 됩니다. 즉 t 서브스크립트 i 나누기 i는 1부터 4까지 ti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즈가 4x1입니다. 그 알다시피 액티베이션 된 값은 요 노드에서의 각각의 값이기 때문에 그 노드에서의 그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x1의 크기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계산이 그 소위 그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의 결과인데 과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GL 값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마지막 L번 층에서의 G 값을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고 한번 볼까요? 5, 2, 마이너스 1, 3. 자, 그러면은 이 그 소위 익스포넨셜 GL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t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 t는 그 각각의 엘리멘트가 익스포넨셜 5, 익스포넨셜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그 3승 이런 식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뉴메리컬 값을 한번 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한번 써보면요, 148.4가 나오고요. 두 번째 값은 7.4, 세 번째 값은 0.4, 네 번째 값은 20.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썸메이션 하는 그 기호가 있잖아요. 이 분모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이것으로부터 썸메이션 i는 1부터 그 4까지 ti 모든 것을 더한 거죠. 그러면은 176.3이 계산돼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요 엘리멘트 하나하나의 그 출력 노드의 값을 한번 다시 한번 그 표현을 해보면요, 이게 분모잖아요. 자, 이게 분모기 때문에 이 분모 값이 우리가 계산한 게 176.3이니까 그 하나하나의 엘리멘트 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친구는요, 176.3분의 익스포넨셜 파워 5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4
0.842가 나옵니다. 즉 퍼센트로 봤으면은 확률이 84%인 거죠. 그죠? 지금 요 예에서는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형태로 분자에는 익스포넨셜 제곱이고요. 176.32 분모는 똑같이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0.042, 즉 4.2% 확률이 나오고요. 이거 세 번째 것도 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나누기 176.3, 이것도 계산해 보면 0.002, 그러니까 아마 0.2%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익스포넨셜 3 나누기 176.3, 이거는 0.114라는 값이 나옵니다. 11.4%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일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은 요 값이 0.842, 0.42, 0.002, 0.114라고 하는 요 네 개의 값이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액티베이션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값의 그 사이즈를 보면은요, 당연히 4x1이니까 4x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더 간단하게 써보면, 그러니까 G 값이 당연히 들어가서요, GL 값이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함수, 여기서는 L번째 층에 소프트맥스를 썼을 경우죠. 그 결과가 AL, 똑같은 우리가 늘 하던 그러한 액티베이션 계산하는 방식인데, 사이즈가 4x1이 나오고, 여기요 마지막 얘도 입력도 4x1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엘리멘트 와이즈, 보통 액티베이션 함수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라서 한 요소에 한 결과값이 산출되는데, 이거는 통합적인 값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한 것만 조심하면은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또 예를 하나 들어서 액티베이션 함수가 사용됐을 때 어떠한 결정 결과가 보여질 수 있는지 소프트맥스 층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인풋 입력이 x1과 x2로만 주어지는 소위 2차원 그러한 입력 벡터의 결과값으로, 우리가 그 결과값으로 소프트맥스를 썼을 때, 소프트맥스 4개의 엘리멘트를 우리가 출력하는 소프트맥스를 썼을 때 그 결과값 y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그냥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G1이 한 개 층만 계산하는 거니까요. G1은 W1 곱하기 입력값 X 더하기 B1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G of Z1이 되는 거죠. 한 개 층이니까 굳이 이거를 위첨자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A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Y의 head, 즉 예측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클래스 C를 3으로 줬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4개를 했지만 여기 3개일 때를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분류 바운더리가 얻어집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색깔은, 즉 서로 다른 데이터 A, B, C가 있는데요. 지금 1, 2, 3이 있는데 1일 데이터일 확률이 가장 높은 곳, 2가 가장 높을 곳, 3의 값이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 이렇게 리니어한 바운더리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때때로 이것은 모양의 주어진 데이터 모양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C를 똑같은 C3인데 데이터 모양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 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C가 4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예도 있고요. 여기서는 C가 6일 경우입니다. 하나, 둘, 셋, 6개의 영역으로, 이거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눈 다양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맥스를 마지막 출력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값을 얻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식적으로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다고 보겠습니다.